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진행할 정진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여러 분야에서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활동을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만나서 정말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제가 누군지 궁금하시죠? 저랑 자원봉사의 인연은 사실 1990년 말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1997년, 98년 저의 첫 사회생활이자 직장을 삼성전자 사회공헌팀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기업 사회공헌 그리고 임직원 자원봉사 활동, 초창기에 일어났던 그때를 직접 경험을 했고요. 바로 1998년에 행정자치부로 입사를 했어요. 지금까지 한 20여 년 넘게 자원봉사 분야에서 연구도 하고요. 또 정책이나 실천 현장에서 자문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여러 봉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드디어 오늘의 주제인 자원봉사의 뉴노멀과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볼까요? 네. 벌써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한 지 거의 3년이 되어 가고 있어요. 그쵸?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WHO, 또 이제 질병관리청, 그리고 국가감염병 자문위원회, 우리나라도 이제 생겼잖아요. 여기서 이제 희망찬 보도가 막 이어지고 있어요. 이제 6개월 정도면 엔데믹으로 갈 것이다. 이제 3개월 후면은 실내 마스크도 다 풀어헤칠 것이다. 예. 그런데 여러분, 과연 엔데믹이라는 게 선포되고 우리가 마스크를 벗으면 3년 전 그때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을까요? 네. 네. 왜 그럴까요? 과연 도대체 3년 동안 우리는 어떤 변화를 경험을 했을까요?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본인이나 혹은 주변에서 가장 큰 변화라고 실감하시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공연이 전부 없어졌어요. 저는 이렇게 공연 문화 쪽에서 활동을 하는 사람인데 공연이 다 없어져서 뭐 축제를 가거나 아니면은 뭐 작품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극장에 아니면은 축제 같은 게 모두 없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이 공연과 축제들이 전부 다 온라인으로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네. 공간이 폐쇄가 되고 네. 대규모 대면으로 행사하는 게 없어지면서 문화 행사를 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가 사라지고 우리는 그 공간을 온라인과 디지털 공간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한 전환의 과정에서 우리는 어떻게 촬영을 하고 공연을 하고 이거를 녹화해서 어떤 플랫폼에 올릴 것인가 새로운 디지털 기술들이 이제 요구가 됐겠죠. 이거 말고 또 어떤 변화들이 있으셨어요? 우선 개인적으로 저희는 일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재택근무를 맞아요. 하게 됐었거든요. 맞아요. 재택근무도 방식이 좀 변환됐긴 했지만 일하는 새로운 방식이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일을 한다는 거는 생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장 아니면 사무직 노동자들, 그다음에 산업구조도 개편됐잖아요. 배달 노동자, 배달 이 산업이 이렇게 커질 줄 우리 몰랐었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이전에는 분명히 예외적이었고 흔하지 않았고 되게 낯설었던 것이 어머나 이제는 굉장히 일반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뉴노멀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또 하기도 합니다. 코로나19 다음으로요, 2021년도에 이제 구글에서 발표를 했어요. 구글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용어가 바로 뉴노멀이래요. 전 세계적인 현상인 것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코로나19 팬데믹은 지구상 모든 존재들을 경로에서 일탈시킨 사건이다. 이거 자체가 우리의 공적인 삶 그리고 사적인 삶 영역에 굉장히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서 공적이고 사적인 삶 모든 영역에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자원봉사 영역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데이터를 통해서 보겠어요. 이 자료는요, 여러분들 혹시 자원봉사 국민 포털 1365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1365입니다. 1365 포털에 등록되어 있는 자원봉사자, 자원봉사 활동 시간, 활동 횟수, 이런 활동 분야,
이런 거에 대한 모든 빅데이터를 한번 분석해 본 거예요. 그래서 2019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의 데이터를 분석을 한 건데요. 그래프가 보여주죠? 자원봉사자 수 어떻게 됐어요? 줄었습니다. 얼마만큼 줄었나요? 절반 이상. 2019년에서 2020년 절반 정도 줄었어요. 여기 밑에 보시면 350만 명에서 186만 명으로 줄었고요. 이 자원봉사자 숫자는 2021년에 159만 명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그래프를 보시면은요, 이게 뭘까요? 횟수예요. 봉사활동 횟수도 총량인데요. 19년에 대비해서 2020년도에 절반 이상 떨어졌죠. 2,800건 정도가 1,200건으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2021년도에 그래프가 어떻게 됐나요? 조금 올랐어요. 올라갔어요. 봉사자 수가 줄었는데 봉사활동 횟수가 올라갔어. 그런데 봉사 시간을 보세요. 어마어마하죠. 이때 봉사 시간 9,300여 시간에서 이때 절반 이상으로 떨어졌고요. 2021년도에 올라갔습니다. 이상하네. 봉사자 수는 감소하는데 어떻게 봉사활동 횟수하고 시간이 증가하는 건가? 어떤 의미일까요? 하는 사람이 계속. 그렇죠. 드디어 잠시 떠나갔던 자원봉사자가 돌아오거나 떠나지 않고 계속 있었던 봉사자가 이전에 축소했던 봉사활동 횟수와 시간을 늘린 거예요. 우리는 절반 이상의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를 잃어버렸지만 남은 봉사자들은 어떻다? 더 그 헌신도와 강도를 높여나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슬픔 뒤에 희망? 이런 거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다음 그래프는 뭔가요? 많이 떨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떠난 사람만 있을까요? 계속 유지한 사람도 있어요. 저 보라색 위에 그래프는요, 총 봉사자 수였어요. 많이 떨어졌다는 걸 보일 수가 있죠. 근데 정기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1년에 50시간 미만으로 하는 봉사자들도 있거든요. 비정기적이지만 여러 번 하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진 게 보이시죠? 네. 그런데 어떤 그래프가 우리의 눈을 끄나? 맨 밑에입니다. 지속적으로 봉사활동하는 자원봉사자, 이거는 연간 50시간 이상, 분기별로 최소 1회 이상을 꾸준히 봉사하시는 분들이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도에 조금 덜어졌지만 21년도에 다시 회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몇 프로? 12%. 자원봉사자 중에 12%는 연간 50시간 이상 지속적으로 활동한 봉사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들을 핵심 자원봉사자라고 부른다. 이분들을 우리는 얼마나 사회적으로 존중하고 인정해야 되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코로나19 3년 동안 우리나라의 자원봉사자 그리고 자원봉사 활동 시간, 자원봉사 활동 횟수 이런 총량의 변화를 한번 봤어요. 또 하나는 살펴볼 측면이 어떤 분야에서 활동을 많이 했을까입니다. 또 어떤 방식으로 활동했을 것인가입니다. 어떤 분야에서 가장 많이 했습니까? 말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자, 코로나19 이전에는 어떤 분야가 대세였다? 생활편의 지원이었습니다. 생활편의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식사를 돕는 거, 외출을 돕는 거, 그다음에 일상생활의 어려움들을 도와주는 활동들을 의미해요. 가장 자원봉사자의 도움이 필요한 영역이고 수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면 활동 중심의 생활편의 시설 지원은 감소 폭이 가장 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줄어들고 있어요. 하지만 감소폭이 가장 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원봉사 활동의 분야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여전히 이해가 되시죠? 특이할 점은 환경보호 분야입니다. 환경보호 분야가 전체 활동 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지만요. 높지는 않은 상태이지만 2020년, 2021년 들어서 이 분기까지 봤지만 조금씩 증가하고 있어요. 재난재해 활동 분야는 어떨까요? 사실은 우리가 바람대로라면 이 활동 분야는 봉사활동의 참여 비중이
줄어드는 게 좋아요? 늘어나는 게 좋아요? 재난 재해 분야의 자원봉사 참여가 거기 비중이 많은 게 좋아요? 적은 게 좋아요? 적은 게 좋죠. 그런데 어때 재난 재해 비중이요? 늘어요. 이는 사회적 재난, 그 다음에 온갖 자연 재난, 나아가서 2020년부터 시작한 코로나19 감염병도 우리는 재난으로 보기 때문에 이때의 비중이 높아졌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정말 현장 봉사와 온라인 봉사 이 부분의 비중이 어떨까를 보았습니다. 요거는 19년하고 2020년 두 해만 비교를 해봤어요. 이 왼쪽에 보이는 선 그래프가 오프라인이라고 써 있는 게 현장 봉사입니다. 2019년도에 당연히 많았죠. 그 위에 부분은 온라인 봉사였어요. 2019년도에도 온라인 자원봉사는 있었습니다. 다만 그 비율이 적었을 뿐이죠. 그런데 2020년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서 어땠어요? 오프라인 활동은 감소된 게 보이죠? 그리고 그만큼 뭐가 차지해줘요? 온라인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온라인 활동이 오프라인을 대체한다 못한다? 절대 못하죠. 그러나 줄어든 현장 자원봉사 활동을 일부 온라인 자원봉사가 그거를 보완하고 있더라. 우리는 현장에서 자원봉사 못하면 온라인으로도 한다. 공간을 옮긴다. 방식을 찾는다라고 하는 자원봉사의 강건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것이 데이터로 보여주는 우리 자원봉사 활동 현장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둘러싸고 전체 자원봉사 생태계가 어떻게 대응을 했을까? 이거가 더 궁금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코로나19가 우리 사회를 변화시킨 결과, 코로나19 뉴노멀의 현상을 한번 보면서 그것이 우리 자원봉사 영역에 어떻게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서 변화를 시켰는가. 저는 이제 디지털 환경에 전면하다. 이것이 코로나19가 가져다 준 뉴노멀의 첫 번째 특징이다. 이거에 맞춰서 자원봉사도 움직였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강한 국가, 강한 사회. 이 안에서 공동체적인 개인주의의 성장. 이걸 우리는 발견했다라는 거. 세 번째는 환경 가치가 급부상했고 사회 연결, 사회 지지망의 중요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한번 볼게요. 비대면 온라인 자원봉사 활동과 자원봉사 소통이 디지털 공간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시는데요. 이거 이전에 이미 우리 사회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멀어진 간격을 뭐가 채웠어요? 디지털입니다. SNS예요. 우리는 줌으로 회의하잖아요. 그렇죠? 예. 일요일날 스타벅스 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어르신께서 따님과 함께 옷에 앉아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보셨습니다. 따님께서 그 어머니의 그 줌으로 그 예배에 들어가는 거를 도와주고 그거에서 하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이제 이게 익숙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상생활 속에서도 디지털 친밀성은 높아졌고 디지털 활용에 전면하는 우리의 뉴노멀이 되었다. 이거의 연속선상에서 자원봉사 영역도 비대면 온라인 자원봉사 디지털 소통으로 네트워크로 의사소통이 이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요, 여러분, 어머나 해외 자원봉사가 온라인으로 돼요. 해외 자원봉사가 신기하죠? 예. 2020년도 한 해 중단됐어요. 외국에 나가서 활동해야 되잖아요. 근데 2020년도에 하나도 못 나간 거예요. 2021년도에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원격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코이카의 해외봉사단, 온라인 해외봉사 단원 모집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환경가치와 관련된 거예요. 앞서 자원봉사 활동의 분야를 봤을 때 코로나 3년 동안에도 환경 분야는 그렇게 감소하지 않았고 오히려 살짝 고개를 치켜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된 것은 그 세계화의 대표적인 문제다. 이러면서 환경 파괴, 그 다음에 산업화로 인한 결과라는 성찰들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정지되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미세먼지가 사라지는 것을 봤어. 파란 하늘이 보여. 막 깨끗한 바다가 보여.
뭐 해왕 관광지에 사람들이 안 가니까요. 이러면서 환경을 다시 한번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전부터 정부가 정책적 대응으로 이제 저탄소, 친환경 에너지 구조로 에너지 정책을 바꿔야 된다. 근데 녹색 정책 왔었잖아요. 네. 기업은 이미 사실 코로나 이전부터 ESG 경영과 ESG 투자가 강조가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영역들이 복합이 되면서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환경 가치는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의 그 하나의 이제 기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자원봉사 영역에서도 환경과 관련된 뭔가 움직임이 있었겠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나눔은 핫하게, 지구는 쿨하게. 이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근데 어떤 느낌이 드세요? 환경 캠페인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중앙자원봉사센터에서 환경과 관련된 자원봉사 사례 프로그램들을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올릴 수 있도록 플랫폼을 만들었고요. 그거의 브랜드가 바로 그것입니다.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은 환경 분야의 문제를 자원봉사 활동으로 해결한다라는 의미에서 이거를 첫째는 전국적인 캠페인 브랜드로 활성화하자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요. 아마 내년부터는 그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상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환경 가치가 우리 사회에서 정책이나 기업이나 또 우리 시민사회 일상에서 이제 중심적인 가치로 떠올랐고 이거에 대응해서 우리 자원봉사 활동도 많은 힘을 모았습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그 문제가 심각해지고 이제 중요성이 부각된 것이 바로 위험이 일상화됐다. 그리고 사회 연결망이 너무 취약해져서 이거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훨씬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너무나 두드러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요, 2020년도에 가족, 뭐 정부, 기업 조금씩은 신뢰가 올라갔는데요. 2021년도에 보세요. 가족을 제외하고 모든 신뢰 대상에 대한 신뢰도가 다 낮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프를 보면요, 이제 되게 슬픈 그림이 나옵니다. 뭐냐면 사회적 지지망인데요. OECD에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OECD 회원국들한테 귀하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는 사람이 한 명 이상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예, 아니오겠죠. 예. OECD 평균이 요 까만색이거든요. 한 87%. 10명 중에 8명은 8.7명은 있다라고 대답한 거예요. OECD 국가는. 대한민국. 이 빨간 점은 특히 50세 이상 장년층이에요. 너무 이제 슬프죠. 네. 앞서 말한 것처럼 사람과 그 다음에 어떤 조직과 사회에 대한 신뢰들은 더 많이 낮아졌고 또 개인들이 힘들 때 도와줄 수 있는 사회적 지지망, 연결망은 우리나라가 너무나 열악하고 이런 측면에서 사회 안전망의 강화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증가했다. 그렇게 이제 사회적인 연결망, 사회적 지지망 되게 취약해진 상태에서 우리는 위험의 일상화라는 것도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위험은 누구한테나 다 보편적으로 적용이 되지만 이거 위험에 대응하는 격차는 너무 심각했습니다. 노인, 장애인, 그다음에 그 일용직 근로자들, 영세 소상 자영업자들 얼마나 힘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위험이 일상화된 시대에서 코로나19는 사회 취약계층의 위험 대응의 격차를 훨씬 더 심화시키면서 우리가 다시 사회적으로 돌보고 지원하고 보살펴야 되는 계층들이 훨씬 더 광범위해지고 다양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좀 전에
국가가 사회 안전망과 제도를 훨씬 더 강화시켜야 했고 국가가 방역을 잘해서 그리고 코로나로부터 취약해진 계층들을 잘 보호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정부의 역할들이 너무너무 이제 크게 부각이 됐고 국민들은 정부의 방역 정책에 기꺼이 참여를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은 성공한 방역 국가 중에 하나였어요.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은 국가의 역할을 중요함을 인식을 시켰고 혹자는 이거를 강한 국가의 귀환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한 국가의 귀환이 만능이었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텐데요. 유럽에서 서구에서 한번 이렇게 고민을 해본 거예요. 아니 도대체 대한민국은 어떻게 저렇게 방역을 성공적으로 했을까라고 고민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서구의 학자들은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아마 대한민국은 국민들이 집합주의적이고 권위주의에 순응하며 유교적이며 이런 문화의 전통이 때문에 그럴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2020년도에 KBS하고 서울대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전 국민들에게 조사를 해보면서 정말로 순응주의, 집합주의, 권위주의 수준에 따라서 정부의 방역에 참여하는 수준이 높아졌는가를 봤더니요.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오히려 수평적인 개인주의가 높을수록 또 하나는 민주적 시민성이 높을수록 정부의 방역 지침에 더 참여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정부하고 시민사회가 같이 협력해서 방역에 성공한 나라로 포함이 되고 있었습니다. 네. 이런 차원에서 정부의 역할, 국가의 역할들이 중요성이 등장을 했고 비중이 커졌지만 여전히 시민들은 시민사회가 강건하게 나와줘야지 같이 강한 국가, 강한 사회가 서로 균형을 이루고 서로 견제하면서 코로나19 이후에 사회 회복을 위해 훨씬 더 잘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시민사회의 강건성이 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되잖아요. 나는 팬데믹 이전보다 자원봉사 활동에 더 많이 참여할 것이다 라는 세계 몇 개 국가들의 조사 보고서가 있거든요. 델타 바이러스가 아주 심해가지고 세계적으로 사망자 수가 가장 많았던 인도, 브라질, 미국 이런 국가들에서 국민들이 오히려 팬데믹 이전보다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서 나는 시민사회에 참여하겠다라는 의향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실제로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전에는 국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기업이라든가 시민사회는 보완적으로 협력해야 된다라는 인식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코로나19 이후에는 그게 좀 줄었어요. 오히려 정부, 시민사회, 기업이 동등하게 협력하고 같이 책임을 나눠야 된다라는 인식이 조금 더 높아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건요. 코로나19가 3년 동안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켰고 그 변화의 끝에 나온 뉴 노멀이 어떠한 것이었느냐. 디지털 활용의 전면화, 환경가치 우선, 위험의 일상화와 사회적 연결망의 약화, 그리고 국가의 역할이 중요해졌지만 시민사회도 강해졌다. 이런 거였거든요. 그런 측면과 연결해서 우리 자원봉사의 현상, 방식, 대응이 어떻게 연결됐는가를 여러분들한테 보여준 거였어요. 이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지금까지 자원봉사에서 익숙한 방식들은요. 점점점 감소할 거예요. 어떤 방식일까요? 대규모 행사를 지원하는 봉사들은 이제 조금씩 찾기 어려울 거예요. 현장의 대면 봉사도 수요는 여전히 많지만 어쩌면 조금씩 줄어들 거라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이런 방식들이 지금까지 익숙하고 해왔던 방식들은 줄어드는 대신 그 다음에 새롭게 등장하고 조금 더 늘어난 것이 온라인 봉사활동, 아까 디지털 자원봉사 커뮤니케이션의 이동 이런 거 봤어요. 양적인 대규모 현장은 안 되지만 프로젝트 기반의 활동은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자기 성장과 의미 중심으로 하게 됩니다.
무조건 희생하고 이타적 동기만을 강조하는 자원봉사에서 자원봉사자 스스로가 경력과 자기 성장과 이게 어떤 의미인지, 사회 변화를 위해서 이 활동이 어떤 의미인지를 강조하는 시간으로 중심으로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부터는 뭐 자원봉사의 어떤 틀에 박힌 제도, 강요된 자발성을 요구하는 제도, 이러한 제도적인 제약성에서 떠나서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독창적이고 실험적인 그런 활동의 아이디어들이 꺼내질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장치를 다시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새로운 자원봉사 뉴 노멀 시대의 비전을 위해서 우리는 더 나은 건강성, 더 나은 연결성, 그리고 더 나은 독창성과 더 나은 책임성의 방향으로 실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며 오늘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